안녕하세요. 딥바이오의 대표이사 김선우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전립선 암을 진단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전립선 암의 위치를 자동으로 찾아서 선생님들께서 실제 진단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전립선 암을 진단을 하실 때 선생님들께서는 디지털로 되어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기보다는 현미경 장비를 이용해서 현재 병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디지털로 그 어떤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자의 조직 검사한 유리 글래스 같은 것이 변화가 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요. 되게 많은 회사들이 디지털 스캐너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스캐너 회사들의 그런 스캔하는 장비가 유리 글래스 같은 거를 뭐 400개나 1000개 정도를 그 안에다가 장착을 하고 스캔을 하면은 밤새 돌면서 전부 다 디지털 파일로 전환이 되는 기능이 작동이 되고 있고요. 되게 많은 병원에서 그것들을 도입하고 있는 도입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디지털로 변환된 그런 이미지를 저희 회사 제품이 읽어서 거기 안에 있는 전립선 암의 영역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전립선 암에 대한 그런 진단을 필요로 하다고 하는 진단을 받고 있어서 좀 더 많은 활용도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전립선 암 같은 병리암을 진단을 하는 병리 선생님들 수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같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진단 서비스가 좀 더 필요한 그런 시대가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암을 확진할 때에는 병리 선생님께서 암의 모양을 보고 확진을 하는 단계가 암의 확진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병리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진단이 되는데 실제로 암의 모양을 보고 진단을 하다 보니까 병리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조금 다른 진단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전립선 암을 환자가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 단계를 보면 사실은 이제 피 검사를 먼저 하고요. 그 피 안에 프로스테이트 스페시픽 안티젠이라고 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치가 되게 높은 환자인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전립선 암의 조직 검사를 할 것을 권장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을 찾아가시게 되면은 실제로 저 그림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바늘을 꽂아 가지고 12번 정도의 조직을 떼어냅니다. 그래서 바늘로 떼어낸 조직을 파라핀으로 굳힌 다음에 그 파라핀을 얇게 오려서 유리 위에다 이렇게 붙이고요. 그거를 H랑 E라고 하는 화학 염색을 하게 되면은 조직의 살덩이 부분은 불그스름하게 보이고 핵 부분은 약간 거무스름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거를 다시 현미경 위에 올려놓고 선생님들께서 배율을 바꿔가시면서 암의 조직이 있는지를 찾으시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실제로 염색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를 유리스 글래스에 놓고 현미경으로 봤을 때에는 이렇게 불그스름한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양처럼 이제 보이시게 되는데요. 배율을 조정을 해가면 지금 나와 있는 전체적인 모양보다 좀 더 확대돼서 디테일하게 암세포까지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글리슨 스코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암을 진단하는 체계가 아직까지 쓰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글리슨이라고 하는 병리 선생님께서 오랜 연구를 하셔가지고 암의 패턴이 심해질수록 3, 4, 5 이런 단계로 변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술하셨고 그거를 지금 후대에 있는 병리 선생님들께서도 정교하게 더 발전을 시키셔서 스코어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립선이라고 하는 진단을 할 때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환자당 대략 12개 정도의 그 조직 검사를 한 내용을 각각 다 현미경으로 암을 찾아야 되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리고 병원에 따라서는 뭐 16개의 뭐 조직 검사한 내용이나 혹은 뭐 20개나 24개까지 그런 정도의 그런 조직 검사를 하셔야 돼서 환자 한 명당 봐야 되는 그런 시료가 굉장히 많아져서 되게 쉽지 않은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고 있는 둥근 모양 같이 나와 있는 게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약간 저런 모양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글린슨 패턴 3, 4호에 대해서 영역을 표시를 해서 그렸지만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현미경으로 진단하실 때는 저런 영역을 표시를 하시진 않으시고 눈으로 보시고 나서 전체 조직을 쭉 현미경으로 보신 다음에 그중에 3, 4호의 패턴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시고 가장 많은 패턴과 두 번째로 많은 패턴을 합친 것을 점수로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글린슨 패턴 5만 있으면 5 더하기 5가 되고 3만 있으면 3 더하기 3의 점수를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도식화시켜서 3, 4, 5 중에 이제 각각의 패턴을 표시를 한번 해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도식화되어 있는 3, 4호의 영역을 실제로 이제 전립선 검사를 한 이후에 조직 검사 보고서에는 그 비율을 기술하게끔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캡 가이드라인에서 반드시 글린슨 패턴 4와 5의 암 중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명기하게끔 가이드가 나와 있는데요. 전체 조직을 현미경으로 보시면서 흩어져 있는 암덩이들을 다 찾으시고 그 암 중에서 글린슨 패턴 4나 5가 얼마나 있는지까지를 다시 또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되게 쉽지 않은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기술해야 되는 이유는 글린슨 패턴 4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예후 예측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치료도 해야만 된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제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연구 버전으로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각각 글린슨 패턴 3, 4호의 영역을 표시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3, 4호의 패턴이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 암 중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까지 화면에 표시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리 선생님께서 저희 제품을 같이 활용을 했을 때는 실제로 진단에 들어가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패턴의 비율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고 픽셀 레벨로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눈대중으로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하시는 것보다 좀 더 정교한 값을 적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항상 수학적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일괄적으로 값이 나와서 선생님들 사이에 어떤 차이를 상당히 많이 보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 제품은 암을 스크리닝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3, 4호의 영역에 대한 표시와 그리고 글린슨 스코어나 그레이드를 이용해서 병리 선생님께서 진단을 하실 때의 참조용으로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팅 시스템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병원에서 진단이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저희 걸로 세컨드 리딩을 해서 퀄리티 컨트롤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약회사나 이런 곳에서도 연구소에서도 저희 제품을 연구용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저희 회사 제품은 암을 찾는 기능, 각각의 스코어를 찾아주는 기능, 그레이드 그룹을 찾는 기능, 그 다음에 영역을 다른 색깔로 표시하는 기능, 그 다음에 각각의 비율을 제공하는 기능과 리포트를 형성해주는 기능 등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선에 계신 병리 선생님들께서 저희 회사 제품을 이용해서 좀 더 편하게 진단을 하실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이게 임상적으로 유용한지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선생님들과 함께 연구를 다양하게 진행을 하였고 그래서 그 연구 결과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략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그 같이 연구했던 내용이 캔서스라고 하는 그런 저널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대략 병리 선생님들께서 진단된 결과나 저희 회사의 제품이 진단된 결과가 유사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이용해서 다음 단계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병리 그 인공지능 대회가 있었는데 카멜레온 2017 대회에서 그 이해 4월에 마무리되었을 때 이제 하버드 의대가 1등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서미션을 받고 있어서 저희 회사가 그 이후에 제출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미국 병리학회에 3년 연속으로 저희 회사가 연구한 내용을 발표를 해서 전립선 암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제품에 대해서는 유럽 CE-IVD 마크를 획득을 했고요. 필요한 ISO 13485나 KGMP 같은 품질 인증을 획득을 한 이후에 국내에서는 암 진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저희 제품이 최진단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획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홈페이지에도 광고를 하시고 그러셨었는데요. 이제는 이 제품을 가지고 세계로 나아가서 글로벌 마켓에 진출을 하고자 하고 있고 FDA에 서브미션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 많은 병원들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하면서 병원에서 저희 제품이 쓰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략 2번의 투자를 유치를 해서 총 199억 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진단 부분에 강조를 둬서 결과를 냈지만 저희가 하는 진단이 비교적 더 획일적으로 일괄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와 있는 수치를 이용해서 그 다음 단계의 예후 예측이나 약물 반응성에 대한 연구를 한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서 다음 단계 페이즈인 예후 예측이나 약물 반응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다음번에 제품의 프로덕트 라인업에 반영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28명 정도의 회사로 성장을 하였고 좋으신 임원분들과 함께 다음번 페이즈로 성장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